높은 생활 수준, 안정된 사회. 우리가 흔히 꿈꾸는 선진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이 편안함이 사실은 성장이 멈춘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행복한 정체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행복한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죠. 근데 어쩌면 그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한국은 일본이 30년에 걸쳐 겪은 그 정체를 단 10년 만에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필 프랑스냐고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딱 반발짝 정도 앞서서 이 문제를 온몸으로 겪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미래의 예고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탄광 속 카나리아 같은 존재인 셈이죠. 프랑스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 시스템과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바로 그 풍요로움이 지금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프랑스의 삶의 방식이 사실은 다음 세대의 자원을 매리 끌어다 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처럼 보였던 번영의 이면에 숨겨진 그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이 도너 차트를 한번 보세요. 프랑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22%. 이게 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2070년이 되면 이 숫자가 30%에 육박하게 돼요. 사회를 떠받치던 기둥이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1.9,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프랑스에서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역 근로자의 수입니다. 2명이 채 안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위기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한 세대 전인 1960년대만 해도 일하는 사람 4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했어요. 꽤 넉넉했죠? 근데 지금은요? 1.9명입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스템인데 수학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답이 뻔한 수학 문제인데 왜 해결을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가 경제를 넘어서서 얼마나 지독하고 첨예한 정치적 전쟁터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답은 사실 간단해요. 세금을 더 걷거나 혜택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정치인에게는 핵폭탄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세금 인상.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프랑스는 이미 쥐어짤 만큼 쥐어짰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더 올리는 건 그냥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일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미래 복지 재원을 고민하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이 정말 똑똑히 지켜봐야 할 딜레마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지 삭감은 어떨까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연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평생 일한 대가이자 사회와의 약속, 한마디로 권리인 거죠. 이 권리를 건드리는 건 자기들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작 정년을 2년 늘리려고 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국가가 마비되고 정부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나라 전체가 무너질 뻔한 거죠. 결국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만 증명된 셈입니다. 자, 이제 프랑스에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일본이 이미 겪고 있는 수십 년간의 경제 정체의 원인이자 결과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어쩌면 한국이 마주할 인구 절벽이라는 더 가파른 미래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속도예요.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압축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라앉는 배에서는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법이죠. 두뇌 유출 현상이 이 위기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높은 세금과 암울한 미래를 피해서 가장 똑똑하고 생산적인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의 전략은 명백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은 피하고 문제를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 소위 폭탄 돌리기였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문장은 지금의 정치적 현실을 아주 냉소적으로 요약합니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미래로 걷어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깡통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져서 언젠가는 더 이상 찰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결국 선택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과거 세대와의 약속을 깨고 연금을 삭감할 것인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안겨줄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활력을 잃고 천천히 가라앉는 행복한 정체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겠죠. 이 길의 끝에서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과 은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